I would tell her that the thing she is scared of is going to change her whole life. And that the reason she's scared is because she thinks she's going to fail. And she's not going to. Because she's going to wake up every day and do it again. 총 55kg 다이어트에 성공한 다이어트의 성공기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부스터 다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다이어트 성공 사례는요, 미케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총 60kg를 감량했으며 미케가 느꼈던 체중 증량의 이유, 그리고 체중 감량의 과정, 체중 감량 성공 요인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동기부여, 다이어트 자극과 함께 다이어트 성공 비법 3가지 이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는 미케의 실제 의견과 저의 생각과 지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많은 다이어트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조금씩 메모하며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계기, 건강 문제, 반복되는 다이어트 가운데 지속해서 체중이 늘어났던 미케는 결국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미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미케는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반복된 다이어트 실패 요인은 빠르게 10개였다고 합니다. 즉, 지금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 뺄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미리 확정하고 시작하는 다이어트와는 다를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은 우리 뇌의 보상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음식을 폭식하는 습관은 뇌에 빠른 쾌락을 전달해주는 행동과 연관이 큽니다. 이 행동을 반복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빠른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느린 보상을 주는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의 회로가 오랜 시간 빠른 보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건강 문제가 눈앞에 닥치자 미케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술을 고려하고 준비까지 하였지만 미리 시작했던 운동, 영양 조절에 흠뻑 빠지면서 몇 주 동안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는 본질적인 다이어트를 더 실행해 보기로 합니다. 과체중이 삶에 미치는 영향. 활동적인 아이로 자랐던 미케는 과체중으로 인해 좋아했던 운동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던 활동도 있었지만 대부분 내적 수치심이 적용하였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 또한 따라오지 못해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한 산책조차 숨이 차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체중은 계속 늘어났고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다고 했습니다. 보다 삶은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건 스스로 느끼는 피해의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한 적이 없음에도 스스로 비난받고 느끼며 창피하다고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움츠러들었고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고 집 밖에 나가는 일을 피했다고 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먹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시간이 늘어나면 체중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다른 활동들이 제한되니 또 먹는 시간으로 내적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먹는 것으로 다 보상이 되고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생각만큼 보상이 안 되면 더 자극적이고 몸에 좋지 못한 것들을 더 먹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캠프에 참여했었음. 13살경에 다이어트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혹은 더 많은 체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항상 생활 방식을 바꾸려 했지만 곧 좌절했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항상 많은 것을 항상 빠르게 바꾸려 했었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지만 스스로 미안해지기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완벽히 해결하라는 완벽주의가 발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완벽주의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을 잡고 포기하곤 합니다. 합리화하며 쉬는 시간 동안 더 먹어 더 많은 체중을 가지고 한 번 더 좌절한 후 시작하지만 완벽주의가 또 발목을 잡아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더 작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체중을 감량해내지는 못할지언정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 자체를 정복할 수 있는 싸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면 내 스스로 작은 목표부터 성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만 일단 잘 살아보는 것을 목표를 해야 10일, 20일, 100일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에 가장 좋았던 습관. 중요한 건 하루하루
하루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도 체중 감량도 하루에 할 수 있는 양, 빠질 수 있는 지방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그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조급함을 의지적으로 통제해가는 게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고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수조의 작은 티스푼으로 매일 딱 10스푼씩 퍼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국자가 없습니다. 대야도 없습니다. 오직 티스푼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있지도 않는 대야를 구하려고 하고 매일 티스푼으로 200스푼씩 퍼내려 하지만 그것은 지속하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는 꾸준함을 놓치지 마세요. 내 안의 본능은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지만 그 본능을 항상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찌는 동안의 식습관. 미케의 가정은 건강한 식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항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정크푸드를 먹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케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간식을 먹는 동안 심리적으로 큰 만족감을 주고 이 반복은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부른데도 자연스레 간식을 먹다 보니 프링글스 5통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3달 만에 17kg가 증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시작하고도 안 좋은 습관은 이어져갔고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정크푸드로 하루 3끼에서 5끼니를 채우곤 하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중의 삶은 조금씩 우울해져갔지만 잠시나마 그 우울함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몸에 좋지 못하는 것을 먹을 때였습니다. 지속해서 그렇게 살이 쪄갔습니다. 체중 감량 동안의 식습관. 미케는 역도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식사 조절보다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더 좋은 기록을 위해 식사 조절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운동에는 더 좋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운동에 매진할수록 운동을 사랑하게 되니 식사 조절도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추가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사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순위는 체중 감량이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운동 유산소 식단을 통해 4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운동 유산소 식단은 방법론일 뿐 꾸준함이라는 사고방식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냈다고 합니다. 미케의 아침 루틴.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항상 기상한다고 합니다. 미리 전날 밤 준비해둔 샐러드와 스무디를 들고 문 밖에 나갑니다. 체육관에 도착 후 공복 유산소를 1시간 이상 적당한 강도로 땀을 흘린 후 샤워 후 직장으로 출근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커피만 들고 공복의 집 주변을 달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운동복, 운동화만 있으면 누구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달릴 수 없다면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2분씩 들려나가 보세요. 어느새 30분 이상 달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운동량이면 다이어트는 더더욱 쉬워집니다. 감량 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미케는 앉아있으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마음속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날씬한 사람들에겐 어렵지 않은 평범한 일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귀찮았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것조차 귀찮았다고 합니다. 과체중은 모든 일상에서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 몸조차 더 피곤해지며 몸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과체중을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피곤해하기 마련입니다. 외적인 불편함보다 일상적으로 체력이 없다는 사실에 항상 좌절해야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남들은 자신보다 1.5배 이상은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였고 마음은 부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괴로운 생활을 어떻게든 개선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량 후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릎이 매일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쉬운 게 신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무릎 허리의 통증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아픈 게 당연했고 일상 가운데 뛸 일이 있으면 못 뛰는 게 당연했던 일상 가운데 지금은 가벼운 몸으로 전력 질주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 믿긴다고 하였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체력과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건강이 최악이었을 때 행복도가 거의 0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과식을 할 때조차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합니다. 음식을 목구멍으로 넣어도 심리적으로 만족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미케는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마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살을 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뒤를 밟아보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 건강은 나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탓을 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는 몸도 내 탓이고 건강한 몸도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은 아직도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 5분을 더 누워있고 싶을 때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직장에 지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또 다음날 정해진 루틴을 따랐고 스스로 자책하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변명을 허용하기보단 연약할 수 있는 스스로를 수용하고 더 나은 오늘을 살려고 시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켈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젊은 날의 나입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현재를 가장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세요. 그것만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lking, but not much coming at your mouth. Can't you tell that